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분산대학교 정길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기업가 정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제작을 하였으며 앞부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챕터는 동국대학교 박효선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중반부인 5번부터 8번까지의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번부터 12번까지의 챕터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5번째 챕터인 창업과 기업가 정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부 단계는 기회의 포착,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기회, 그리고 기회의 검증, 비임과 마케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가 정신 대 창업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 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정신입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업, 스타트업은 주로 기술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급성장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시장에 도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공 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기업의 형태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은 종종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이나 조직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실제로 신생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즉, 기업가 정신은 넓은 개념으로서의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스타트업은 그 혁신이 구현되는 특정 형태의 기업입니다. 다음은 창업의 3대 질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회 포착, 문제 해결, 진입 장벽에 대한 키워드가 항상 화두입니다. 6가지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문제, 해결책,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술, 경쟁사 관련입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장에서 발견된 기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기술적 혁신일 수도 있고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으며 경쟁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와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전략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객의 어떤 불편함이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진입 장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경쟁자의 존재와 기술적 장벽, 그리고 자본의 제약과 규제 등 다양한 요인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만듭니다. 다음은 창업은 시장 기회 포착 플러스 핵심 역량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시장 기회 포착 플러스 핵심 역량의 구축이다.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스타트업의 첫 단계는 시장에서 발견된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충족된 수요를 발견하며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혁신이나 사회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빠르게 인식하고 그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 기회를 포착한 후에는 그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능력과 팀 구성, 운영 역량 등이 포함됩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자신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스타트업은 단순히 시장을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스타트업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단계 창업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단계의 창업 방정식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의 포착, 두 번째 기회의 검증, 세 번째 가치의 창출 및 획득, 네 번째 원시사업 계획, 팀 구성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팀의 구성, 그리고 여섯 번째 자원의 조달, 일곱 번째 재무, 여덟 번째 진입장벽, 혁신과 재탄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사업계획서 단계입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기회 포착 단계에서는 스타트업의 첫 단계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변화와 기술 혁신, 고객의 니즈 변화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검증에서는 포착한 기회가 실제로 사업화 가능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와 고객 피드백, 경쟁 분석 등을 통해서 기회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초기 시장 적합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창출 및 확보입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원시사업 계획, 초기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한다고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 비즈니스 계획은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표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금 조달 및 팀 구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 팀 구성입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뛰어난 팀이 필요합니다. 핵심 역량을 갖춘 팀에게는 창업팀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은 기술적 역량과 마케팅, 그리고 운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원 조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금, 인력, 기술, 네트워크 등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원 조달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금 조달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진입장벽, 혁신과 재탄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경쟁자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 강력한 브랜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스타트업은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탄생하고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비즈니스 계획의 재검토 및 조정 단계인데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초기 비즈니스 계획을 실행에 옮긴 뒤 시장 반응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객의 피드백과 시장 변화에 맞춰 비즈니스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회의 포착이라는 주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은 단순한 발견이 아닌 이를 활용할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회 포착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시장 변화 감지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소비자 행동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 등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충족된 니즈 발견입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니즈를 발견하는 것이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이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비자 행동과 시장 트렌드, 경쟁 상황 등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보다 명확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및 정보 수집입니다. 네트워킹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계 인사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시장 상황과 경쟁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포착한 기회를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행력은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한 판단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회의 포착은 이렇듯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 니즈를 이해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강력한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기술의 융합과 디지털화로 인해 다양한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기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AI는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의료 진단 시스템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부분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물인터넷 IoT 분야입니다. IoT 기술은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IoT를 통해서 기계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및 물류,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개자가 필요 없는 거래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능력을 외부 서버를 통해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초기 인프라 비용을 줄이고 확장 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여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맞춤형 제조 및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맞춤형 제품 제조를 가능하게 하며 프로토타입 제작에서부터 실제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는 특히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산업 등에서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분배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됩니다. 일곱 번째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AR과 VR 기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의료,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 VR을 통해 수술 훈련을 진행한다거나 심리치료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축 분야에서도 AR을 통해 건물에 가상 투어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회의 검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검증은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발견한 실제로 사업화 가능한지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회의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주요 요소로는 선행기술 분석, 그리고 IP 지식재산권 분석, 그리고 S커브 분석, 그리고 하이프 사이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기술 분석을 살펴보면 선행기술 분석은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독창적인지 또는 이미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경쟁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IP, 지식재산권 분석입니다. IP 분석은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지식재산권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고 다른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S커브 분석이라고 하는데, S커브는 기술이나 제품의 성장 주기를 나타내는 모델로 기술의 발전 단계, 기술의 발전 단계를 첫 번째 도입기, 두 번째 성장기, 세 번째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로 분류하는데 기술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S커브 분석은 해당 기술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다면 시장 진입 기회가 클 수 있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이라면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을 통해서 타이밍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이 어느 시점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하이프 사이클은 신기술이 도입된 후 시장에서 기대와 현실 간의 격차를 설명하는 곡선입니다. 이는 기술의 과대광교와 기대가 정점을 찍은 후 현실적인 적용 단계로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기회 검증 과정은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선행기술 분석을 통해 경쟁 기술을 파악하고 IP 분석으로 법적 보호를 확보하며 S커브와 하이프 사이클 등을 통해 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기대치를 평가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1위가 될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의 경쟁 환경, 그리고 기술 발전, 그리고 고객 수요, 그리고 기업의 역량 등이 그 요소들입니다. 먼저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시장에 1위가 될 기회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경쟁 분석입니다. 먼저 경쟁 상황과 경쟁자의 약점을 체크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시장의 약점이라든가 고객 불만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가치 제안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는 무엇인지,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제품, 탁월한 고객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가능성입니다.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지,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들었는지, 성장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진입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에서 이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객 수요입니다. 고객 니즈가 있는지,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고객 충성도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다음은 기회는 내가 처음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첫 번째로 기회를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자신이 정말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기술 분석입니다. 먼저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기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히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비슷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이 없다면 해당 시장에서 첫 번째 기회를 포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경쟁사 조사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서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이를 통해서 기존의 경쟁자가 없는지 또는 경쟁자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장 트렌드 분석입니다.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 해당 기회가 신흥 트렌드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성장한 시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흥 트렌드라면 시장에서 첫 번째로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성장 단계에 진입한 시장이라면 이미 여러 경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시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점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면 첫 번째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와 IoT, 블록체인 등이 적용되는 신생시장에서 첫 번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객 피드백 및 수요 분석입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제공할 경우 당신이 처음으로 그 기회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의 피드백과 시장 조사를 통해서 미충족된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유사한 경쟁 제품 없이 최초로 등장하는 경우에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과 시장 테스트를 통해 피드백을 받아 기회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최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식재산권 확보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기회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경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이라든가 상표 등록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최초로 그 기회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회를 포착한 첫 번째 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와 시장 트렌드 분석, 그리고 고객 피드백,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유사한 아이디어나 경쟁자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당신이 그 시장에서 첫 번째 기회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사이클 전략, 창업은 타이밍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 사이클 전략, 특히 창업의 타이밍은 창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와 전략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첫 번째 살펴보면 생애 주기 전략으로 라이프 사이클 스트레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 전략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겪게 되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생애 주기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눕니다. 먼저 도입기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시장 진입 전략과 초기 사용자 확보,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중요합니다. 초기 시장에서는 경쟁이 덜하지만 수요 창출과 시장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장기입니다. 제품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생산과 공급망을 확장하며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기입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쇠퇴기 단계입니다.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제품 라인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특정 시장에 너무 일찍 진입하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진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선택은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에, 즉 성장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객 수요가 증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 분석은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 경쟁 상황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기술 도입 시기는 신기술을 도입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잡기 전에 이를 선점할 수 있다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이 너무 일찍 도입되어 시장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실패할 위험이 높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경제 환경도 중요한 타이밍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호황일 때 소비자들은 더 많은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창업의 성공은 적절한 생애 주기 전략과 정확한 타이밍이 결합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과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신중히 분석하여 최적의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 진입 장벽을 넘고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 창출과 획득, 그리고 BM과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창출 확보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마케팅은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 상호 연관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여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창출입니다. 가치 창출은 고객에게 의미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가치 창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 니즈 충족. 고객이 직면한 문제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가치 창출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역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은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혁신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가치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확보는 창출된 가치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가격 전략은 적절한 가격 책정은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금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고객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려면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품질 유지와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 창출과 확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사의 운영 방식을 정의하며 가치가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익 구조는 BM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수익 구조입니다. 제품 판매와 구독 모델, 그리고 광고 수익과 프리미엄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수익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널 관리는 비즈니스 모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가치를 창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은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브랜드 구축은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에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현대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컨텐츠 마케팅, 검색엔진 최적화 등 온라인에서의 가식성을 높이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고객을 세분화하여 타겟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고객 그룹에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HAS 스타트업 등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촉발된 산업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 혁명은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회를 창출하며 기업과 사회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HAS 스타트업의 등장은 휴먼 아규먼테이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약자로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거나 증강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지칭합니다. 이들 스타트업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HAS 스타트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들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증강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HAS 스타트업의 융합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장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개발 컨텐츠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그리고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기업가 정신의 강의 교환을 준비하면서 고 이민아 박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창조경제연구회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